자,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쌍방울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했는데, 추가해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안부수 아태 그 평화재단 회장을 쌍방울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직접 가담자의 증언까지 나와버렸어요. 네, 쌍방울 그룹 임원 A씨의 증언인데요. 지난해 2, 3월쯤 안부수의 딸과 여러 번 만나거나 통화를 했고 회사 돈으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오피스텔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쌍방울이 안부수 회장 측에 제공한 이 오피스텔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래요? 사주진 않았네요. 근데 오피스텔 치고는 가격이 4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평수나 그 어떤 그 내부 인테리어들이 꽤 잘 돼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월세 150이면은 와. 야, 월세 150만 원씩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야, 월세 150이면은 와. 아무튼 이거를 이게 보증금하고 월세를 끊어 놨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거를 뭉태기로 쳐주면 전세 3억짜리 집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매매가 4억. 그러면 이제 뭐 매매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뇌물을 주고 있고 꾸준하게 그걸 유지하고 있고 이거를 제일 중요해요. 회사 돈. 이 새끼는 이거 경비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쌍방울. 비용으로. 쌍방울 비용 처리야. 그룹 비용으로 경비 처리를 하면서 이 돈을 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딸내미를 직원으로 취직을 시키든가, 아예 그렇게 운전기사로 하면 채용을 하든가. 운전기사 하든가 인턴으로 해갖고 복사를 시키든가 뭐 그렇게 해주는 성의도 발휘를 안 하고 진짜 이렇게 꼬박꼬박 돈을 줘가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엔 쌍방울 임원이 윗선을 지시받고 회사 돈으로 안부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해줬고 그건 김성태 지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임원의 윗선이 누구겠냐고. 임원의 윗선이 대리 과장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임원의 윗선이면은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지 이런 거는. 이런 거를 그냥 할 수 있는 회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비 처리하려고 하면 당연히 격리부서나 모든 파트에서 다 움직여야 이거를 돼. 결제를 받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최고 경영자 라인에서 지시를 했다는 거고 걔네들이 지금 이거를 갖다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했어요 지금도 주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 증언이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이거 증언 매수가 아니면 뭐냐고. 이 A씨가 이런 지시는 김성태 회장이 아닌 다른 계열사 대표를 통해서 전달됐지만 김성태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당연한 거지. 다른 계열사 사장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다 그 나물에 그 밥일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쌍방울에는 엄청나게 많은 검찰 출신, 검사 출신 사회이사들 그리고 고문 변호사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10명이 넘는 한 18명 가까운 거쳐간 사람들까지 치면 얘네들이 전부 다 검찰 라인 또는 윤석열 라인하고 맞닿아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들이 왜 있겠냐고. 실질적인 회사 경영을 얘들이 들여다보면서 감찰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거야. 쌍방울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쌍방울 주가 조작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눠 먹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거기 꽂아놓은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법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진해 고문 변호사가 라인으로 해갖고 검찰이랑 대신 쪼장을 쳐주는 거 아니야. 즉 동업으로 같이 이런 주가 조작을 비롯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까지 박아놓은 쌍방울은 사실은 검찰 기업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험지검에서 진술 세미나 해가지고 공범들끼리 그것도부터 이제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주택을 제공해줬고 그리고 안부수가 갑자기 증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해서 9년 6개월을 때렸던 그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증거를 취사 선택했구나라는 게 너무 뚜렷이 보이고 있어요. 네, 뉴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했는데요. 판결문에는 많은 오류와 모순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사실관계들을 왜곡하고 증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정황이 발견됐는데 신진우 판사가 편견을 갖고 추측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태균 회의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 회의록은요 결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게 진짜로 공적인 문서로 작성된 회의록인가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말 그대로 문서 조작인 거죠. 도장도 없고 작성 시기도 불분명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뒤에 뒤늦게 쓰다 보니까 날짜가 어느 때쯤인가 싶어가지고 그 날짜를 흐려놓은 거예요. 요때 그때 어느 때쯤 아닐까요?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회의록을 하면서 최소한 육하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디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쌍방울 쌍방울을 통해 갖고 직접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만일 이게 공식적인 거면 거기에 대한 결제 라인에 들어있는 서류들이 다 있어야 그게 이게 공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지네들끼리 회의해놓고 윗선에 보고 안 하고 그게 공문서나 공적인 회의록이 될 수 없잖아. 결제 과정이 없는데 이걸 증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재판장은. 그리고 뭐 공용 컴퓨터에서 했다고 했는데 공용 컴퓨터가 없었또. 그 알고 보니 그쪽에 작성한 컴퓨터도 없어요. 뭐야? 그러니까 작성한 워드 파일이 아마 검찰 조사실 안에 있는 노트북 같은데 아마 원본 파일이 들어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엉망진창인데 이런 회의록까지 그 법원이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국정원 문건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국정원 문건은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김성태와 안부수가 관련해갖고 대북 송금하기 위해 주가 조작하기 위해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찰이 갖다 썼잖아. 왜냐면 검찰이 그걸 압수수색 해온 거는 이제 북한으로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건데 그 내용이 들어있는 그 문서까지도 아예 법적 판단에서 이걸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검증이 안 돼서 이거는 배제한다. 아니 검증이 안 됐는데 다른 재판에서는 안부수 실형 때렸던 재판에서는 왜 그게 인용이 됐냐고. 그래서 이 모든 게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리고 또 김성태 회장 이재명 하고 통화했다고 증언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만취 상태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전화를 받아서 몇 초? 10초인가? 하여튼 34초. 아무튼 그거를 이제 이재명과 김성태가 서로 안다. 심지어 방북 관련한 이러한 의사와 과정들을 그 시간에 10초인지 30초인지 모를 그 시간에 설명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한테. 그래서 충분히 고지를 했다는 거지. 그럼 김성태는 나중에 법정에 갖고 제가 그때 만취 상태에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전화기를 건네받아가지고 도지사님 앞으로 북한 사업 잘 되시라고 제가 800만 불을 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취한 상태라서 언젠지 몇 시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했다고 인정을 받냐고. 10초 통화는 이거네요. 김성태하고 이화영이 나눈 10초 동안의 전화 통화. 이게 불법 선거의 결정적 증거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한 거는 술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되는 거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둘이서 한 통화를 가지고 제3자들끼리 한 통화를 가지고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몰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거죠. 10초에 통화했는데 거기에 이제 방북 계획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처럼 판결문에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그래요. 김성태 회장처럼 훌륭한 사람, 쌍방울처럼 좋은 기업이 건실한 기업이 주가 조작 같은 걸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게 판사의 판단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주가 조작 전과자이기도 하고요. 기존에 말 그대로 죄를 지어갖고 똑같은 범죄를 지어갖고 했던 사람인 거고, 쌍방울 같은 기업은 이게 대북 사업을 전혀 못하는 기업이다, 모르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쌍방울은 2005년도부터 실제적으로 북한이랑 대북 사업을 해왔던 사업 경력이 있어요. 이 판사는 기존에 있는 모든 객관적인 사실, 불리한 사실을 전부 다 제껴버린 상태에서 오로지 이화영한테만, 심지어 돈을 직접 800만 불을 줬던 김성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가벼운 형을 때리고 3년형 정도를 때리고 그걸 갖다가 중계를 했다고 하는.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말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모를 이화영은 사실은 법인카드 쓴 거거든요. 쌍방울 법인카드 받아서 쓴 거야. 그러니까 쌍방울한테 편의 제공을 받은 건데 그 편의 제공을 받은 거를 대북 송금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그것도 9년 반을 때린 거야. 돈 준 놈도 3년 반밖에 안 때렸는데.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다 법리적으로 뒤집어져야 정상이에요. 판사가 정상이고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하면.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유죄 결과를 갖고 검찰은 이재명을 어떻게든 구속시키겠다라고 기소를 때렸다는 거지. 기소를 때렸다는 게 또 재판을 질질 끌고 가면서 매일 나오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이제 4번을 법정에 출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부르면 일주일 내내 법정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또 얘기하지. 아, 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로 계속 법정을 다니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잘 돌아갈 수 있겠냐 이러면서 수박들이 지랄을 하면서 이재명 퇴진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품어내겠죠. 연임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재명 없어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되려 사람들이 이제 대표님한테 누가 안 갈 수 있도록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상황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금 이런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여론이 안 좋다, 비난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대표님이 그럼 욕 좀 더 먹으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을 욕하는 사람이 없어. 언론에서도 민주당이 잘못한다고 말을 못해. 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은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 아니냐는 거지. 나눠 가졌던 게 뭐 여당하고 나눠 가지고 국회의장이랑 뭐 법사위 나눠 가졌던 거는 그거는 관례인 거고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야. 법에 없는 건 아니라는 거야. 법이 왜 관례보다 뒤로 밀릴 수 있냐. 우리는 이대로 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얘들이 엮으려고 이재명 대표를 엮어서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킨다고 해도 지금 이 민주당의 행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기회에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진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지금 전투력에 불타서 대여 투쟁에 나서고 있고요. 이런 무리한 짓거리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 뭐 한동훈이 나타나고 자,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더라도 선거를 다시 해야 될 수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풀고 있는데 그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소리다. 그 개소리를 한 존재는 개겠죠. 그렇죠. 대가리 100개는 개인데 그쵸. 그 개가 개소리니까. 그 개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되겠지만 그때 갖고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을 걸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검이나 잘 받아 너는. 근데 진짜 와 정말 말도 진짜 하는 말마다 얄미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캐릭터가 일관될까? 총선 전에는 이런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지금 이목들을 모았는데요. 막상 총선 대패를 하고 뭐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이 사법 리스크로 대선 치러도 다시 뽑아야 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어그로를 끌고 있고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상식도 없고 무도한 당이다. 법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무도한 당이다라고. 누가요? 대한민국 최고 법 전문가가 당대표로 있는 조국 혁신당을 지금 그러고 불고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그런 얘기를 해봤자 사실 일반 국민들이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리고 네가 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 아직 출마 선언도 못 하고 있잖아. 너님은 그냥 일반인 민간인이시잖아요. 지금 일반인인 상황에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말로는 뭐 여론조사상 차기 대권 주자로
저쪽 여당 쪽에 일이라고 올라오긴 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지금 대놓고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못하고 있어. 눈치 보느라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개 짖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쌍방울권은 굉장히 큰 다툼수를 두게 될 거고요. 이 쌍방울 관련한 특검을 이게 쌍방울 포함해갖고 검사들, 판사들의 이런 사법적인 조작 수사, 그리고 무리한 수사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이 바로 발의를 할 거고요. 이게 빠르면 7월 초순부터 이제 이러한 조사들, 그게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게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오히려 재부의 투표에 올렸을 때 명분을 더 높여주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더 많이 이재명 대표 시비 걸고 더 말도 안 되는 주장 계속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핵심 자료들을 지금 안 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뭔가 국정원 안에서 실패한 작전인 거야. 김성애를 꼬셔가지고 북미 간의 그 협상 진행상의 정보를 빼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고 안부수는 그 상황에서 그 회담 틀어지니까 버린 카드였단 말이야. 이 버린 카드를 김성태가 주워가지고 지금 주가 조작을 하는 걸로 이용해 먹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엮었던 검사들과 이걸 지시했던 높은 대가리들은 아마 조만간 백일화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을 전부 법적으로 져야 될 겁니다.